자, 볼게. 64번. 자, 수열 AN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자,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다음의 값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우리의 목적은 A1부터 AN의 합을 계산하는 소리겠지? 그치? 자, 그러면 계산해보자. A1, A2부터 쭉, 자, AN까지 합을 계산해볼게. 자, 그러면 로그잖아, 그지? 로그 합이니까 그냥 어쨌든 더하기로 연결이 될 거고, 그지? 하나하나 집어넣으면 더하기로 연결을 지었을 때 얘는 진수의 곱으로 연결이 되겠다. 여기까지 맞아? 자, 그런데 여기를 보통은 우리가 조금 곱했을 때 약분이 돼서 없어지는 형태로 정리는 해줘야 되지만 얘는 정리를 할 게 없지, 그지? 정리를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자, 집어넣어주면 로그 2에 자, 1 집어넣으면 1분의 3, 2 집어넣으면 2분의 4, 3 집어넣으면 3분의 5, 4 집어넣으면 4분의 6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3, 3은 없어지고 4, 4는 없어지니까 1, 2가 안 없어지잖아. 그지? 1, 2가 안 없어진다는 건 뒤쪽에서도 두 개가 남아야 된다는 소리니까 n-1도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n-1분의 n 플러스 1. 마지막은 n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거야. 보통 대칭형으로 남아야 되니까, 그치? 5랑 6, 6이랑 이렇게, 그 다음 건 n, 이렇게 지워지겠지. 자, 그러면 얘는 로그 2에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나온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리미트 뭘 구하라는 소리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2에 로그 2에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분의 n의 제곱 이거 계산을 하는 소리잖아. 그지? 자, 그런데 2랑 로그 1은 어떻게 된다? 서로 없어지는 것이.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분자가 2n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여기 리미트 씌우라는 소리니까 답은 2가 되면서 끝나겠네. 그렇지. 자, 93번 보자. 자,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 자, 계산을 해볼게. 그치? 자, 일단 사인이 주어졌잖아. 그치? 우리가 보이는 건 지금 사인이기 때문에 사인은 크게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일 거야. 자,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했을 때 얘가 특정한 값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경우 혹은 얘가 반복되는 값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갖고 그냥 요 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라고 잡고 푸는 경우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요거는 일단 둘 다 될 것 같긴 하거든. 자, 한번 봐보자. 극한이 아니니까, 아니, 급수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볼게. 우리가 사인 2분의 n파이 얘부터 조금 정리를 해보자. 자, n에 1이 들어가면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가 나오지. 사인 2분의 파이는 1일 거야. 자, n이 2가 들어간다고 치면 사인 파이가 나올 거고 얘는 0이 나와. 자, n이 3이 들어가면 사인 2분의 3파이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다시 n이 4가 되면 사인 2파이가 되면서 0이 나올 거야. 그 다음부터 반복되기 시작하지. 그 다음은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랑 똑같을 거고 그치? 2파이 플러스 파이니까 파이랑 똑같을 거고 자, 얘네가 반복되는 형태거든? 그러면 이 전체를 우리가 an이라는 수열이라고 잡자면 그러면 결국 A1이라는 건 루트 1분의 1이라는 소리야. 그치? 루트 1분의 1 이렇게 생긴다는 소리고 A2는 0이겠지? A3은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 A4는 다시 0이 나오겠지? 그리고 A5는 루트 5분의 1이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애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루트 n분의 1의 형태인 거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루트 n분의 마이너스 1의 형태인 거고 나머지는 어차피 다 0이잖아. 그치? 얘네들 전부 다 뭐다? 분자는 어쨌든 1, 0, 마일 0으로 고정인데 분모가 계속 커지는 형태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0으로 수렴해야 되는 상황이지. 자, 그래서 1이 아니다.
0이다. 이렇게 처리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처리해도 뭐 쉽지. 어쨌든 사인 2분의 n파이라는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움직일 거다. 파이가 뭔 짓거리라든지 간에. 그러면 루트 n분의 1보다 크거나 같겠지? 루트 n분의 1 사인 2분의 n파이는 루트 n분의 1보다는 작은 형태일 거야. 그런데 리미트 씌우면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운데 것도 0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어쨌든 기억은 틀렸다. 됐지? 자, 니은 볼게. 니은 이제 바로 0으로 간다는 거 보이니? 코사인은 어차피 때려주기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n분의 1과 n분의 1 사이의 숫자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둘 다 0으로 가니까, 그치? 가운데도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다. 자, 디귿 가볼까? 자, 이번엔 탄젠트네. 근데 탄젠트는 뭐 마이너스부터 1까지 이런 거 못 잡지, 그지? 이런 거 못 잡으니까.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해봐야 돼. 자, 한번 해보자. A, A라고. 잠시만. 자, 얘를 BN이라고 잡을게, 그냥. 그냥 부르면 B1은 탄젠트 4분의 파이지. 그리고 탄젠트 4분의 파이는 어디일 거야? 1로 가지. 자, 근데 B2가 뭘까? B2는 어디로 가지? 탄젠트 2분의 파이지. 탄젠트 2분의 파이 어디로 가니? 자, 탄젠트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여기가 2분의 파이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 얘는 고정된 숫자로 가는 형태는 아니야. 그지? 얘는 일단 모르겠어. 뭔지? 잠깐만. 2분의 파이가 아니지. 8분의 파이지. 뭐 하는 거냐, 씨. 탄젠트 8분의 파이. 됐지? 자, 8분의 파이면 아까 여기가 4분의 파이니까 8분의 파이는 여기쯤이거든? 그치? 그러면 얘는 어쨌든 0에 더 가까워지는 형태다. 그치?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넣어주면 B의 3은 탄젠트 12분의 파이지. 더 0에 가까워진다. 얘는 갈수록 0에 가까워지는 형태네. 그지? 그리고 얘도 갈수록 0에 가까워지는 형태지? 그러니까 이거는 0으로 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다. 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5번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 자, 97번 볼게.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만을 찾으시오. 자, 기억부터 볼까? AN이라는 수열에다가 내가 절대값을 딱 씌워놨더니 얘가 0으로 접근하고 있대. 됐지?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얘는 0으로 수렴하냐라고 물어봤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절대값이 있다라 함은, 그지? 절대값이 있다라 함은 우리가 AN이라는 그래프를 꺾어 올렸다라는 소리거든. AN을 우리가 그래프의 관점으로 보자면. 그치? 그래프의 관점으로 보면 꺾어 올렸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소리지. 꺾어 올린 얘가 0으로 접근을 해나가면, 그지? 그러면 원래에도 무조건 0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냐 이런 의미겠네. 맞지? 될까 이거? AN이 절대값이었더니 0으로 수렴을 하면 AN은 0으로 수렴해야 된다. 이건 좀 고민이 되는데. 일단 좀 의심스러우니까 본래를 찾으려고 노력을 좀 해보자. 그치? 절대값 쉬운 게 0으로 가야 돼. 꺾어 올린 게 0으로 가야 돼. 연속된 함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될 것 같은데. 절대값 쉬운 게 0. 그냥 요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 봐봐봐. 관점을 생각해봐봐. 알았지? 우리가 요 AN이라는 값이 분명히 양수인 얘들도 있을 거고 음수인 얘들도 있을 거야. 됐지? 양수인 얘들도 있고 음수인 얘들도 있을 거야. 자, 봐봐. 예를 들어서 AN이 양수인 얘들만 모아놓은 수열을 우리는 BN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리고 AN이
음수인 얘들만 모아놓은 수열을 우리는 CN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서 0으로 간다라 함은 양수인 얘들만 딱 걔네들만 모아서 봐도 0으로 간다는 소리야. 그치? 그리고 음수인 얘들만 부호를 바꿔서 봐도 걔는 0으로 간다는 의미가 될 것 같거든? 요거까지 이해했어? 요거까지?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의 n은 0으로 수렴을 하는 형태라는 소리야, 결론은. 맞지? 그리고 리미트 마이너스 c의 n이라는 얘도 0으로 수렴하는 형태야 라는 의미가 될 것 같아. 됐지? 자, 그러면 봐보자. 결국 bn과 마이너스 cn이 섞여 있는 얘가 an인 거잖아. 그치? 근데 그 an을 내가 bn인 얘들만 딱 볼게. 양수인 얘들만 보자고? 그러면 걔가 0으로 간다는 건 보장을 할 수 있어. 음수인 얘들만 봤어. 근데 음수인 얘들도 지금 0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걔네를 대칭시켜서 봐주면 양수로 바뀌겠지. 근데 걔네들도 다 어디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져? 0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지지. 자, 무슨 소리냐면 요 AN이라는 얘는 분명히 양인이랑 음인으로 혼재되어 있는 얘일 거야, 원래는. 그치? 근데 내가 양인 얘들만 봤어. 양수인 얘들만 봤더니 걔네들은 어쨌든 0으로 접근을 해나가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나머지 애들도 0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으면 이 수열은 0으로 접근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 그치? 그런데 요 CN이라는 얘는 지금 원래는 요렇게 생긴 애였던 거잖아. 원래는. 그치? 근데 얘를 대칭시켜서 봤더니 0으로 간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 CN이라는 얘들, 그러니까 마이너스 CN을 보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CN을 봤더니 얘네들이 뭔가 0으로 접근하는 경향성을 띠고 있었거든? 그러면 얘를 대칭시켜도 얘네들도 0으로 가는 경향성을 띌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빨간색 얘네들도 전부 다 0으로 가고 있고 검은색 얘네들도 전부 다 0으로 가고 있는 형태거든. 근데 빨간색과 까만색을 합쳐서 보는 게 우리 AN인 거잖아. 그치? 근데 그 AN도 그러면은 0으로 접근해가는 경향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기억은 된다. 무조건. 기억은 된다. 자, 니은 한번 가볼까? 자, 니은 AN이 0보다 크면 A는 양수래. 양수고 AN분의 AN 플러스 1이 우리 3분의 1보다 작은 상황이라면 됐지? 그렇다면 리미트 AN은 0으로 수렴하냐라고 물어봤거든 지금. 자, 얘 봐볼까? 그러면 A의 N 플러스 1이라는 건 3분의 1 AN이 된다는 소리거든. 그렇지? 자, 그럼 봐봐봐. 우리가 어떤 A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두 번째로 가는 숫자는 앞에 거의 3분의 1배를 한 것보다도 더 작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치? 맞니? 그러면 이 소리일 거 아니야? 봐봐. A1이 뭐 대충 여기쯤 있다고 해보자고. 되게 높은 수여도 상관없어. 되게 높은 수야. 자, 그러면 A2는 요 높이를 내가 3등분 했을 때 생기는 요 아래쪽, 여기 어딘가에 A2가 존재해야 된다는 의미가 돼. 그치? 그거보다 작아야 된다고 돼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뭐 A2가 뭐 대충 여기쯤에 존재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거기를 다시 3등분한 것보다도 더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A3이. 그렇게 되면은 얘는 계속 작아지는 형태의 숫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럼 계속 작아져야 한다는 의미는 0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의미겠지. 그치? 자,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 음. 자, 디귿 가볼까? 자, 디귿은 뭐 했어? 루트를 씌우고 있네. 그치? 계속.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를 씌우면 숫자가 계속 감소하는 경향성이 있다면. 그치? 숫자가 계속 감소하는 경향성이 있어. 그러면은 얘는 0으로 접근해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네. 맞지? 자, 그러면 루트를 씌워보자 한번. 자, 루트를 씌우면 숫자가 계속 줄어드나? 항상 2의 루트를 씌우면은 루트 2가 되는 거고, 그지? 거기에 다시 루트를 씌우면 4제곱근 루트 2가 되는 거지. 2의 4분의 1제곱이 되는 거야. 그지? 자,
한번 가볼까? A1을 우리 그냥 A라는 숫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A2라는 숫자는 A의 2분의 1제곱이 된다는 소리고,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 뭐냐, 무리함수의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무리함수의 그림을 그릴 거니까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뭐 대충 여기쯤이 우리가 A라고 가정을 해보자. 맞지? 그러면 요렇게 y는 x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치?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쭉 가면은 여기가 A2가 된다는 소리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A2가 된다는 소리가 돼. 그러면 요 A를 다시 넣으면 여기가 A3이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다시 여기가 A3이 된다는 소리. 그러면 다시 여기가 A3이니까 다시 여기가 A4가 돼. 이렇게 흘러간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얘는 계속 가면 어디로 가게 돼? 0으로 접근하게 되겠지. 그치? 무리함수의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네. 그치? 루트 x랑 y는 xy 교점은 어디서 가지니까? 아, 잠깐만. 0과 1에서 가지지. 루트 x랑 x의 교점은 0과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안 되네. 봐봐. 루트 x랑 그림이 이렇게 안 나오잖아.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치? 자, 뭔 소리냐면, 봐봐. 지금 루트 x랑 xy 교점을 잡고 싶은 거야. 그럼 두 개가 같다라고 잡으면 얘는 0과 1에서 교점이 생기거든.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리면 요게 y는 x여서 루트가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소리거든. 그지? 그러면은 봐봐. 여기쯤이 A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가 요렇게 가면서 여기가 A2가 돼서 다시 여기가 A2가 되고. 그치? 그러면 여기가 A3이 되니까 다시 여기가 A3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 1을 어떻게 못 넘어가지. 1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얘가 되지. 그치? 그리고 안쪽에 있었다라고 해도 마찬가지. 여기가 A1이면 이렇게 가면서 여기가 A2가 되고 이렇게 가면서 여기가 A3가 되고 되지. 그러니까 A1이 양이든 음이든 간에 얘는 어디로 접근하게 돼? 1로 접근하게 되겠네. 계속 1로 0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치?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그치? 자, 바꿔볼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을 한 게 알파로 간다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내가 이렇게 제곱을 해놨더니 이게 어떤 알파의 제곱이라는 숫자로 간대. 그러면 리미트 an은 알파 또는 마이너스 알파로 가야 되냐라고 돼 있거든. 일단 직관적으로는 되게 아닐 것 같은데 왜냐면 an이 수렴한다는 말이 없잖아. 그치? 수렴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어, 조작을 해버리면 그냥 끝나거든 이거는. 자, 무슨 소리냐 봐봐. an이라는 수열을 내가 이렇게 잡아볼까?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볼게. 그러면 an의 제곱은 어디로 가? 1, 1, 1, 1, 1, 1 이렇게 되니까 an의 제곱은 1로 수렴을 하는 얘가 되지. 하지만 an은 수렴해 발산해? 발산하지. 그치? 그러면 요건 안 돼. 수렴 자체를 안 할 수도 있어. 그치? 요건 안 된다. 그래서 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다. 116번부터 보자. 자, 주어진 수열의 극한값이 1이 되도록 하는 정수 아래 개수를 구하시오. 됐지? 자, 봐봐봐. 우리 기본적으로 요런 거 있었지. R의 n제곱이라는 형태가 있으면,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 R의 값이 1보다 크냐 작냐로 나눠서 푼단 말이야. 자, 나눠서 푸는 이유는 뭐야? 1보다 클 때는 무한대로 가는 형태가 나오고, 그지? 1인 경우는 1로 가는 형태가 나오고, 1보다 작으면 0으로 가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이지. 자, 근데 지금 봐봐봐. 여기를 봐봐봐. 여기를 딱 보면 앞에 문제랑의 차이점은 뭐냐면 앞에 문제는 R의 n제곱밖에 없어. 뒤에 있는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1 그냥 고정된 숫자지. 그러니까 얘는 영향력을 R만 보면 되는 거야. 결론은. 그러니까 R이 만약에 무한대로 간다고 쳐보자. 됐지?
R이 무한대로 가면 뭐 빼기 3이나 더하기를 해봤자 어쨌든 무한대로 가니까 형태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7의 n제곱이라는 얘도 있지 여기서는. 그치? 자 그러면 봐봐봐. 요 R이 값에 만약에 뭐 8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7의 n제곱과 8의 n제곱을 봤을 때 위아래를 8의 n제곱으로 나누겠다는 형태로 잡아줄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R이 6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R이 6이면 7이 이번엔 영향력이 더 크니까 얘는 7의 n제곱으로 나누겠다는 방법을 써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소리냐면 요 R의 값이 7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우리의 풀이 방식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준을 누구로 잡냐면 R이 7보다 크냐 작냐로 나눠준다. 됐지? 자 그러면 형태 봐볼게. 일단 첫 번째 절대값 R이 우리 7보다 크다고 가정을 해보자. 됐지? 그러면 7과 R 중에서의 영향력이 큰 건 R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린 뭐를 할 거냐면 위아래를 R의 n제곱으로 나누겠다라는 형태를 잡아주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 위아래를 나누기 R의 n제곱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극한이 어떻게 나오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분의 7의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R분의 7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되면 얘가 0으로 갈 거고 얘도 0으로 가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지? 얘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 얘가 된다. 자, 어쨌든 뭐 극값이 우린 1인 거 찾는 거니까 이건 아니겠지. 자, 두 번째. R이 이번엔 그냥 7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7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대입을 해주면 분모는 2 곱하기 7의 n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지? 분자는 0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얘는 항상 0으로 수렴하는 형태가 나오겠다. 그러면 일단 요것도 아니다. 그지? 자, 세 번째. 절대값 R이 7보다 작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영향력이 7의 n제곱이 더 큰 거잖아. 그러면 뭐 해주자? 위아래를 7의 n제곱으로 나눈다 라는 방법을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1 더하기 7분의 r의 n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1 마이너스 7분의 r의 n제곱이 된다. 근데 7분의 r의 n제곱이 0으로 가는 형태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얘는 1로 수렴하겠네. 됐지? 그러니까 결론은 극한값이 1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절대값 r이 7보다 작은 형태가 되면 된다는 소리야. 이 얘기는 마이너스 7부터 r이 7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한 r은 총 13개가 나오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끝나겠네. 일단 자, 뭐 어쨌든 간에 치역 구하기지 문제는. 치역을 구해봐 이 소리인 거야. 자, 치역을 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지? 자, 다시 치역이 뭐지 일단? y값, 그지? 치역은 y값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봐봐봐. 예를 들어서 알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x제곱이라는 얘가 있다고 해보자. 됐지?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2부터 x가 1까지 이게 정의역이래. 이때 치역을 한번 구해보자. 됐어? 그러면은 이거에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당연히 최소보다는 크거나 같은 얘가 나올 거고 y가 최대보다는 작거나 같은 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요게 치역이 되거든. 그러니까 결론은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으면은 치역이 나오는 거야. 됐지? 근데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어 뭐 하면 돼? 그래프 그려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치역을 구한다라면 결론은 그냥 뭐 그리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나올 수 있는 y의 값을 생각해 보라는 거지. 나올 수 있는 y의 값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결론은 요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 자, 그러면 가보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결국 뭐냐면은 요거 fx라고 적을게. 그냥 요거 그림 그리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야. 그치? 자, 근데 얘 그림을 그리려면은 수식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결론은 일단 저 극한값부터 계산을 해주자.
자, 그래서 극한값을 계산하려고 봤더니 자, 극한값이 이렇게 생겼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 분의 x의 n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의 극한값을 계산하라는 건 결국 x의 n제곱을 어떻게든 처리해내라는 소리인데, 그지? 근데 x의 n제곱을 딱 봤더니 뭔지 모르겠니까 범위를 나눠서 계산해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차근차근히 나눠보자. 첫 번째, x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은 경우일 수도 있겠지. 어차피 정의역 요상에서만 볼 거니까. 그치? 이렇게 되면은 x의 n제곱은 무한대로 가는 형태가 나오잖아. 그러면 극한값 계산하려면 위아래를 뭐 해주자? x의 n제곱으로 나눠주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 경우니까 나누기 x의 n제곱을 할 거예요, 위아래를.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극한값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 더하기 x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1 더하기 x의 n제곱분의 2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0으로 가는 형태가 나오고 얘도 0으로 가는 형태가 나오겠네. 그러면 얘는 x분의 1이라는 대로 수렴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일단 fx는 x분의 1이 나와. 1부터 x가 2까지는 됐지. 자, 그리고 두 번째 x가 1일 수도 있겠다. 그치? 그럼 1 넣었다고 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아, 얘는 2분의 3이라는 함수값을 가지면 되는 거네. 자, 2분의 3이라는 값을 갖는다. x가 1이 될 때는 이 소리가 될 거고. 자, 마지막 세 번째, 2분의 1부터 x가 1 사이일 수도 있겠지. 그럼 x의 n제곱은 0으로 가는 얘니까 그냥 x의 n제곱에 0 넣어주면 되지. 그러면은 얘는 극한값이 2x로 간다는 거 바로 볼 수 있겠지. 0 더하기 1분의 0 더하기 2x니까. 자, 얘는 2x라는 얘가 되겠다. 2분의 1부터 x가 2까지는 됐지. 1까지는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치역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 이제 여기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다 지워버리고. 자, 어쨌든 2분의 1이 있을 거고 여기에. 자, 여기에 1이 있을 거고 여기에 2가 있는 요렇게 생긴 얘의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잖아. 자, 그림 그려보자. 먼저 2분의 1과 1 사이에서는 2x라고 그림을 그리라는 거지. 직선이니까 그냥 넣고 찍 그으면 되는 거잖아. 자, 2분의 1 넣으면 1이 나오겠네. 자, 여기쯤에 1이라는 얘가 이렇게 있을 거야. 여기쯤에 1이 이렇게 있을 거고. 자, 그런 다음에 1 넣어주면 2가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쯤에는 2라는 얘가 이렇게 뚫려 있어서 쭉 올라가는 형태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다음. 잠깐만. 자, 다음. 1일 때는 2분의 3이라는 함수값을 가지면 되는 거지. 2분의 3은 1과 2 사이쯤에 있을 때니까 대충 여기쯤에는 2분의 3이라는 함수값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자, x분의 1은 요렇게 생긴 거지, 그치? 요렇게 생긴 그림을 그릴 거야. 자, 1 집어넣으면 1이니까 여기에 1 요렇게 뚫어주고, 그치? 그런 다음에 2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니까 여기 2분의 1까지 유리함수니까 곡선의 형태로 쭉 내려가는 요런 식으로 생긴 얘가 나오는 거지, 그림이. 그러면 나올 수 있는 y값의 최소값은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치? 제일 높은 곳은 2인데 그거보단 작아야 되지. 같다는 허용이 안 돼. 그래서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y는 2보다는 작다. 자, 요렇게 나오면 치역이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다. 말이 기니까 말부터 좀 이해를 해보자.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계산기가 있는데 내가 루트 3의 값을 잡고 싶으면 됐지. 3에다가 뭐 해주제? 루트를 눌러주면 된대. 3 누르고 루트 누르면 루트 3이 나온다는 소리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계산기로 먼저 루트 3의 값을 구해놨어. 그치? 자, 일단 루트 3의 값을 구해놨는데 그런 다음에 차례대로 여기다 뭘 누르제? 더하기를 눌러주제 먼저. 그리고 3을 누르제. 그럼 루트 3 더하기 3이 된다는 소리네? 그걸 계산을 하라는 소리니까 루트 3 더하기 3을 계산하면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올 거 아니야? 여기에 다시 뭘 눌러주제? 루트를 눌러주자는 소리지. 다시 루트를 누를 거야.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애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세 번째는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얘의 요 숫자에다가 3을 더한 다음에
다시 루트를 누르면 돼.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그렇지? 자,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했대. 됐지? 무수히 많이 반복을 하면 자,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냐라고 물어봤어. 됐지? 자, 그런데 우리가 요런 문제는 봐봐봐. 실제로 계산을 하고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숫자가 되는지에 대한 일반항을 찾아주자. 자, 일단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이거일 거 아니야. 일반항 구한다, 리미트 씌운다. 어쨌든 이거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형태에서 일반항을 찾자? 이거 안 될 거야. 알았지? 이런 거 계산이 안 되잖아. 이런 것도 계산이 안 되잖아. 계산이 안 되는 얘기도 한데 계산이 설령 된다고 해도 규칙성 찾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자, 수열에 귀납적 정의라는 게 있었어. 귀납적 정의라는 게 뭐였냐면은 첫 번째 항이 몇인지를 알려주고, 그지? 그런 다음에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에 관계식을 표현해 주는 거지. 그게 귀납적 정의잖아. 자, 그러면 봐봐봐. 얘가 지금 우리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냐면, 자, 첫째 항은 루트 3인 건 알겠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둘 짱이 뭐고 세 짱이 뭐고 네 짱이 뭔지를 난 모르겠다고, 그지? 자, 근데 어떻게 흘러가다 보면은 n번째 항이 나오겠지.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라 이 소리가 되는 거거든, 그지? 자,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결론은. 됐어? 근데 봐봐봐. 여기에서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an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를 씌운다가 우리가 원래 하고 싶은 행동이지. 맞지? 자, 그런데 봐보자. 어떠한 값에 하나씩 가까워진다라고 못을 박아놨지, 문제에서. 그 얘기는 리미트 an이 특정한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보장을 할 수 있는 거니? 그치? 자, 그러면 근데 어쨌든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떠한 특정한 값 알파로 간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 플러스 1은 어디로 수렴해야 돼? 얘도 알파로 수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다가 좌우의 극한을 걸어버리면 얘는 알파로 가고 얘는 루트 알파 더하기 3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여기에서 알파만 구하면 끝난다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은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근을 구해주면 2분의 1의 풀마 루트 1 더하기 1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음수일 순 없겠지. 그치? 그래서 답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2번이다. 그치? 자, an 구하기 너무 어려우면 알았지? 그러면 꼭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그냥 양변을 리미트 걸어버린다. 그러면 쉽게 풀려. 그치?